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외국어들 각각의 특징과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해볼만 했다 라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외국어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언어이고요. 아직도 정말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15년 가까이 꾸준히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면서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는 오픽 AL 4관왕도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공부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개인적인 의견이고 당연히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지하지 않게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언어가 다른 언어들이랑 비교해서는 어떻다고 느꼈는지 제 스스로도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일종의 심심풀이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먼저 각각의 언어의 특징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영어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영어는 제가 익힌 언어들 중에서는 뭔가 딱 밸런스 좋게 중간에 위치한 느낌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런 언어라는 생각이 들고 발음도 한국인이라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필수적으로 배우고 좋은 교재나 강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취업, 업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에 가까운데요. 다른 것보다도 워낙 보편적인 외국어인데다가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까지 있어서 잘하든 못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외국어인데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언어인 만큼 다양한 억양과 발음이 있어서 한국 내에서 학습의 방식만으로는 그 다양성에 충분히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2018년에 미국 여행을 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유스 호스텔에서 흑인들만 5명이 있는 방에 제가 며칠 묵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었는데 현지 흑인들끼리 편하고 빠르게 하는 대화는 정말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고 제 몸에 익숙해져 있는 영어와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껴서 현타가 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다음은 제 대학원 전공 언어인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는 제가 30대 들어선 이후에 배우기 시작한 언어이지만 많은 노력 끝에 짧은 기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익힌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아직도 저한테 가장 불편한 언어라는 점이에요. 저는 통번역사, 스페인어 강사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울 만큼 아직도 스페인어가 충분히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고 불편한 감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늦게 배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공부한 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일까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어와의 큰 이질성에서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구조적인 면에서부터 한국어와 정말 큰 차이점이 있고 동사 변화가 복잡한 편이라서 충분한 현지 생활 없이 단순 학습만으로는 편하게 구사하기가 정말 어려운 언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보니까 다양한 억양과 발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많은 국가가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점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 한국인으로서 배우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음의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접근이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처음 배울 때는 이질적인 발음들이 있기는 한데 주변 사례를 봐도 대부분 쉽게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스페인어를 접했을 때만 해도 컨텐츠나 교재 자체가 별로 없어서 좀 막막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스페인어권 문화를 자주 다루기도 하고 좋은 교재나 강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 몇 년 새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은 중국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어는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시작해서 기간은 오래됐지만 딱히 열심히 공부하지를 않아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언어인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HSK 6급과 오픽 IH를 딴 이후로 근 10년간 별다른 거 없이 전화 중국어만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회화는 편하고 비교적 유창하게 하는 편이지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휘가 많이 한정적이고
뉴스나 컨텐츠도 즐겨보지는 않다 보니까 일상 화제를 벗어나면 청해력도 급격히 낮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어는 한국인으로서 몇 가지 극단적인 면이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먼저 이웃 국가인 만큼 접근이 쉽고 어휘, 발음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적고 구조적인 부분도 한국어와 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익숙해지기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한글처럼 보이는 대로 읽을 수 있는 표음 문자가 아니라 중국식 한자를 쓰는 표의 문자 형태인데다가 심지어 성조까지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에요. 제 경우도 그래서 일상 회화는 가능한데 문장을 정확히 소리내서 읽는데 어려움이 많고 음식점에 가도 메뉴에 사진 없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아마 주문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정말 지리적으로 거대한 국가인 만큼 표준어는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다양한 발음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난이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반쪽짜리 중국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대로 회화 실력에만 집중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또 그때 집중해서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어찌 보면 제가 가장 늦게 배우기 시작한 언어인데요. 확실히 한국인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어떤 언어보다도 접근이 쉽고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동안 외국 학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져서 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인 측면도 있겠지만 구조나 어휘,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한국인이라면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언어라는 점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교육이나 컨텐츠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장 쉬운 언어라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이제는 물가 수준도 비슷해져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접근이 쉬워진 것 같아요. 다만 일본어에도 기본적으로 한자가 있고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혼합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회화는 배우기 용이해도 독해나 낭독, 작문은 난이도가 높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어와 겸양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이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일본어도 접근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언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공부한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동의하시거나 색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래 코멘트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연말부터 새로운 언어를 하나 추가적으로 공부해 볼 생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언어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언어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 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제 전자책에 다양한 외국어 공부 꿀팁과 인사이트, 오픽 AL 받는 법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 정리해 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픽이나 외국어 학습 관련 이메일 개인 멘토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